이 미친 세상에서 어떻게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을까? 매트 헤이그는 단순히 베스트셀러 작가라는 타이틀을 넘어 고통을 희망으로 번역해내는 작가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24살의 나이에 벼랑 끝에 서서 삶을 포기하려던 남자. 하지만 그는 지금 전 세계 수백만 명에게 그래도 살아야 할 이유를 전합니다. 그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불행을 영업하는 세상에서 괜찮지 않아도 괜찮다고 다정하게 이야기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지독한 불안과 우울함에 갇힌 우리를 구하는 그의 메시지를 함께 생각해 보려 합니다. 어두운 밤을 건너오며 써내려간 마음의 지도, 우리에게 따뜻한 세상으로 향하는 길잡이가 되어주는 매트 헤이그의 정신적 치료제 같은 책, 후회와 불안에서 벗어나 현재를 긍정하는 법에 대해 알려주는 불안의 밤에 고하는 말입니다. 언젠가 우울증을 겪고 있을 때 맑은 하늘에 수많은 별을 올려다보던 일이 생각난다. 그야말로 우주의 경이였다. 구덩이 밑바닥까지 떨어질 때마다 나는 선함, 아름다움, 사랑을 찾으라고, 그게 아무리 힘들어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나 자신을 다그쳤다. 말할 수 없이 힘든 일이지만 노력해야 했다. 내가 벗어나고 싶은 구덩이에 아무리 정신을 쏟아봤자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다. 내가 도달하고 싶은 곳에 집중해야 변화가 일어난다. 나쁜 놈들을 때려 눕히는 데에만 그치지 말고 좋은 놈들의 에너지 레벨을 끌어올리자. 내 주위에 숨어있는 희망을 열심히 찾아낸 다음 그것이 무럭무럭 자라게 하자. 저자 매트 헤이그는 우리가 느끼는 불안이 개인의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누군가의 이익을 위해 설계된 것이라고 말합니다. 당신이 현재를 부정하고 계속해서 불안하고 불행한 마음속에서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당신이 부족한 게 아니라 세상이 그렇게 믿게 만든 것이라는 이야기지요. 우리가 지금 이대로의 모습에 완전히 만족해버리면 과연 이 세상이 제대로 돌아갈 수 있을까? 저자는 묻습니다. 그리고 그는 책의 곳곳에서 우리가 어떻게 불안이라는 상품을 강매당하고 있는지 폭로합니다. 자본주의가 굴러가려면 우리가 계속 무언가를 원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가 무언가를 원하게 만들려면 지금의 우리 자신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기분을 느끼게 해야 한다. 인터넷은 우리에게 더 부유해지고 더 날씬해지고 더 행복해져야 한다고 말하는 수백만 개의 목소리가 모인 곳이다. 우리는 아침에 일어나 스마트폰을 켜는 순간부터 아직 도달하지 못한 나에 대한 성적표를 받아듭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우리에게 파는 불행 레시피입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불안은 당신 내면의 결핍이 아니라 누군가 정성껏 준비한 마케팅의 재료일 뿐이라는 거지요. 특히 저자는 SNS가 우리에게 영업하는 방식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남들의 하이라이트 편집본과 나의 가공되지 않은 비하인드 영상을 비교하며 스스로를 갉아먹는다. 우리는 인스타그램에 멋지게 찍힌 사진 한 장을 올리기 위해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은 시간과 공을 들여서 그 화면을 연출해냈는지 이미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영상 안에 아름답게 세팅된 접시와 화려한 요리, 그리고 멋진 조명과 가구, 잘 차려입은 사람의 사진을 보며 자기 앞에 놓인 그저 그런 식탁과 후줄근한 자신의 모습을 비교합니다. 그렇게 세상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타인과 자신을 비교하게 만듭니다. 심지어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 가공된 결과물이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말입니다. 그리고 남들에 뒤처지지 않기 위해 다시 무한 경쟁의 트랙 위로 올라가 달립니다. 작가는 말합니다. 비교는 기쁨을 훔쳐가는 도둑일 뿐만 아니라 불안을 양분 삼아 자라는 거대한 비즈니스이다. 그리고 저자는 끝나지 않는 무한의 트랙 위를 달리는 우리에게 이 미친 세상에서 미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우리는 기술이 우리를 자유롭게 해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기술은 우리 마음의 전원 버튼을 고장내버렸습니다.
1990년대 마이크로소프트는 슬로건으로 우리에게 물었다. 오늘은 어디로 가고 싶습니까? 당시의 이 질문은 수사적 표현에 지나지 않았지만 디지털 시대에선 그 답이 어디든지이다. 철학자 스웨렌 키에르케고르의 말대로 불안은 어쩌면 자유의 결과로 생긴 현기증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선택의 자유는 진정 기적이다. 그런데 선택은 무한한 반면 우리 인생은 그 시간의 범위가 제한적이다. 우리는 이런 상황에서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선택을 골라내고 나머지는 버려야 한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또 다른 세상이 아니다. 내가 원하는 그 모든 것이 전부 내게 필요한 것이라는 생각만 버리면 우리에게 진짜로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여기 이 세상에 있다. 저자 매트 헤이그는 그의 이전 작품 미드나잇 라이브러리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할 결심을 한 순간 자신이 선택하지 않았던 삶을 살아볼 수 있는 경험을 하는 자정의 도서관이라는 환상적인 공간을 통해 지금 우리의 삶이 의미 있는 것이고 살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것임을 이야기했습니다. 쇼펜하우어는 그의 저서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에서 인간의 본질을 의지, 욕망으로 규정하며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인생은 마치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왔다 갔다 한다. 즉 인간은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그 결핍으로 인해 고통을 느낀다. 그리고 각고의 노력 끝에 원하던 것을 손에 놓고 잠시 성취감을 느끼지만 만족은 잠시뿐 금방 그 상태에 익숙해지고 다시 지루함, 권태 속으로 들어가 버리게 된다. 결국 인간은 권태감을 참지 못해 다시 새로운 욕망을 찾아 나서며 다시 결핍의 고통으로 돌아가는 시계추 같은 반복을 계속한다는 것입니다. 쇼펜하우어는 권태를 인간의 본질적 고통이라 했지만 현대 마케팅은 이 권태를 절대로 견뎌서는 안 될 결함으로 규정합니다. 잠시라도 심심할 틈을 주지 않기 위해 무한 스크롤과 짧은 영상들을 쏟아붓지요. 권태를 느끼지 못하게 하려는 그들의 친절함 뒤에는 당신의 주의력을 1초라도 더 팔아치우려는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인간은 구조적으로 결핍과 권태를 반복할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내면적 본질을 간파했다면 매트 헤이그는 현대사회는 인간의 이런 결핍을 일부러 더 자극하고 권태를 두려워하게 만들어 끊임없이 불행을 느끼게 하고 소비하게 만든다는 외부적 환경에 주목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굴레를 끊기 위해 우리를 끝없이 불행하도록 느끼게 만드는 연결을 끊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그가 이야기한 로그아웃이라는 조언은 그래서 지금 더 특별하고 중요한 해결책이 됩니다. 우리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한 게 아니라 정보를 멈추는 능력이 필요하다. 당신의 뇌는 전 세계의 모든 문제들을 한꺼번에 다루도록 설계되지 않았다. 실시간으로 쏟아지는 뉴스와 타인의 소식은 우리 뇌에 과부하를 줍니다. 그렇기에 저자가 말한 로그아웃은 단순히 디지털의 전원을 끄는 행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방향과 속도를 재조정해서 우리 뇌가 감당할 수 있는 인간적인 속도로 돌아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면에서 저자가 말한 이 문장은 지금의 우리에게 딱 맞는 상황인 것이지요. 인터넷은 세상으로 통하는 창문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불안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버렸다. 우리는 정보를 얻으러 접속하지만 결국 타인과의 비교를 통해 자신의 부족함과 불안 상태만 확인하고 돌아오게 됩니다. 왜 이토록 끊임없이 무언가를 갈구하며 불안해할까요? 우리는 어쩌면 지금 쇼펜하우어가 말한 시계추처럼 고통과 권태 사이를 헤매는 중인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저자는 이런 현대인의 심리적인 문제를 파고드는 거대 기업의 비즈니스를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한다고 경고합니다. 주의력이 현대사회에서 가장 비싼 자산이며 기업들은 이를 훔치기 위해 우리를 불안하게 만든다는 것이지요. 우리의 주의력은 이 행성에서 가장 가치 있는 상품이 되었다. 기업들은 당신의 시선을 1초라도 더 잡아두기 위해 수십억 달러를 쏟아붓는다. 문제는 평온함이 돈이 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당신이 만족하고 평화로운 상태라면 그들은 당신에게 아무것도 팔 수 없다.
그래서 경제는 당신이 계속해서 무언가를 필요로 하게끔, 즉 결핍을 느끼게끔 설계되어 있다. 이러한 거대 그물망 안에서 그들은 우리를 의도적으로 결핍의 상태로 몰아넣습니다. 그래야만 우리가 그 결핍을 채우기 위해 화면을 새로 고침하고 물건을 사고 광고를 클릭하기 때문입니다. 즉, 주의력을 비즈니스화하기 위해 우리에게 불행을 영업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난해하고 불안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결단은 우리 스스로 주의력을 되찾는 혁명을 하는 것입니다. 바로 로그아웃이지요. 저자는 말합니다. 불안을 부추기는 세상에서 평온을 유지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저항이다. 당신의 주의력을 그들의 소나기에서 빼앗아 당신 자신에게 돌려주어라. 그것이 바로 로그아웃의 진짜 의미다. 로그아웃은 세상으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진짜 세상으로 돌아오는 것이다. 화면 밖의 공기, 손에 닿는 책장, 내 곁의 사람들에게 다시 주의력을 돌려주는 일이다. 당신이 온라인에 접속하지 않는다고 해서 세상이 무너지지 않는다. 하지만 당신이 자기 자신과 접속하지 않으면 당신의 세계는 무너진다. 저자가 말한 재접속을 위해서는 종료 버튼을 눌러야 한다는 충고는 이제 우리가 가야 할 확실한 방향을 알려줍니다. 저자는 고백합니다. 나 역시 내가 그동안 잘못된 열망만 수없이 품고 살았다는 사실을 깨닫고 있다. 나는 현재의 바깥에 갇혀 있었고 눈앞에 보이는 것이 무엇이건 항상 더 많이 원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재 안에 잠자코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진 것에 만족해야 한다. 인간은 그 어느 때보다 더 테크놀로지를 매개로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급변이 겨우 10년 남짓한 기간 사이에 벌어진 일이라는 것이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이미 우리 모두는 테크놀로지와 연결의 세상에 꽁꽁 묶여 있습니다. 1894년에 톨스토이는 하느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다라는 작품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인간이 궁핍에서 점점 더 해방될수록 전신, 전화, 책, 종이, 신문, 잡지도 점점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모순된 거짓과 위선을 퍼뜨릴 방법도 더 많아질 것이고 그럴수록 인간은 점점 더 분열되고 결국 비참한 존재로 전락할진데 참말로 우리 눈앞에서 이 모든 일이 실제로 벌어지고 있다. 맙소사 1894년이라니. 톨스토이의 이 예언은 지금 그대로 다시 복사 붙여넣기를 해도 우리에게 너무나 딱 맞아떨어지는 말이 아닌가요? 매트 헤이그는 이에 덧붙여서 세상이 변화하는 속도가 너무나 빨라서 우리가 변화의 장단점을 살펴볼 틈조차 주지 않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삶이 과잉되었다는 느낌은 세상이 그동안 너무 많이 수축하고 밀집화된 탓도 일부 있다고 말합니다. 인간 세상은 점점 가속화되고 인간들 간의 연결도 원하지 않아도 너무나 심화되어 버렸지요. 이것은 하이브 마인드라는 용어로 설명되는 현상입니다. 하이브 마인드, 집단지성 혹은 벌집 마음이란 원래 생물학에서 벌이나 개미 같은 군집 동물이 하나의 개체처럼 움직이는 것을 뜻하지만 매트 헤이그는 이를 인터넷으로 연결된 현대인의 집단적 의식에 비유합니다. 우리는 마치 거대한 신경망에 연결된 하나의 세포처럼 움직입니다. 내가 원하지 않아도 지구 반대편의 분노가 내 주머니 속에서 진동하고 있고 내 감정은 어느새 집단의 온도에 동기화됩니다. 우리는 연결되었다고 믿었지만 사실은 동화되어 개별성을 잃어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거대한 디지털 벌집 안에 벌들처럼 살고 있다. 인터넷은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우리가 모두 연결되어 서로의 감정을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하나의 거대한 뇌가 되었다. 하이브 마인드 안에서 우리는 개인으로 생각하기보다 집단의 일부로서 반응한다. 누군가 화를 내면 나도 화가 나고 누군가 불안해하면 나도 모르게 불안해진다. 감정의 전염 속도가 빛의 속도와 같아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매트 헤이그는 우리가 이 집단의식에 과도하게 연결될 때 발생하는 부작용을 경고합니다. 내 생각과 취향이 아니라 좋아요와 리트윗이 결정하는 집단의 흐름에 내 마음을 맡기게 되는 자아의 상실이 그 가장 큰 부작용입니다. 그리고 그 내면에는 전 세계의 슬픔과 분노가 내 주머니 속 스마트폰을 통해 24시간 쏟아져 들어오는 감정의 과부하 현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그로 인해 어쩔 수 없이 그 연결된 심리적 망인 하이브 마인드 속에서 우리는 수만 명의 하이라이트와 나를 실시간으로 비교하며 스스로를 깎아내리게 된다는 것이지요. 각자의 평온을 잃고 서로의 불안을 증폭시키는 하이브 마인드의 한 부분이 되어버리는 우리의 삶. 그래서 매트 헤이그는 이 집단적 광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로그아웃을 하여 연결을 끊을 필요가 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인터넷에서 맞붙는 사람들과 자신의 생각의 다름을 주장하며 죽어라고 키보드 전쟁을 벌이는 것 또한 사실 심리적으로 분노라는 동일한 감정의 먹이를 서로에게 마구 먹여주고 있는 셈이라는 저자의 이야기에 화들짝 놀랐던 것도 그가 권유하는 로그아웃 상태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게 된 배경이 되었습니다. 매트 헤이그가 말하는 로그아웃은 세상과의 절교 선언이 아닙니다. 오히려 가짜 세상에서 로그아웃하여 단 하나뿐인 진짜 나의 삶으로 로그인하는 것입니다. 130년 전 톨스토이가 예언하고 매트 헤이그가 온몸으로 겪어낸 이 진실, 이제 우리 차례입니다. 오늘 밤 여러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던 영혼의 팝업 광고들을 닫고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아도 충분한 당신만의 어쿠스틱한 공간으로 돌아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당신이 당신 자신과 접속할 때 비로소 세계는 다시 세워지기 시작할 것입니다. 저자는 우리 자신의 미래를 만들어 나가는데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는 바로 공간이라고 말합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공간. 내가 남의 시선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으로 있을 수 있는 공간. 여기에는 물리적 공간과 심리적 공간이 모두 해당됩니다. 잠깐만이라도 연결을 끊고 정신적인 치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공간 말입니다. 가뜩이나 세상도 정신없이 돌아가는 판에 머릿속에서조차 불청객 같은 잡생각들이 마치 영혼의 팝업 광고처럼 우리 머릿속을 어지럽히고 있으니 우리에겐 여기에서 벗어날 수 있는 공간이 절실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그리고 저자는 우리가 정말로 적극적으로 그 공간을 찾아내고 싶다면 우리 스스로 작정하고 시간을 따로 정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핸드폰을 끄고 노트북도 덮고 장식음과 효과음을 다 빼버린 어쿠스틱 버전의 그 무엇과도 연결되지 않은 자신을 찾으려면 우리는 과감히 자신의 플러그를 뽑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이런 곳이겠지요. 우리 자신을 놓아버리라고 연신 충동질하는 세상과는 멀리 떨어져서 그 어떤 것도 갈망하지도 동경하지도 않는 공간. 일도 걱정도 고민도 없는 공간. 심지어 무언가를 희망할 거리조차 없는 우리가 딱 중립에 맞춰진 그런 공간. 그저 숨쉬고 그저 존재하고 그렇게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소박한 동물적 만족감에 가만히 젖어 있을 수 있는 곳. 우리가 이미 가진 것 외에는 우리가 가진 삶 자체 외에는 아무것도 갈망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공간. 아주 잠깐씩이라도 그렇게 쉴 수 있는 공간이 저 또한 너무나 간절하게 필요하다는 생각을 합니다.